안녕하세요. 심리서사 분석가 한명지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왜 힘들까요? 물론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 가장 강한 심리서사 구조의 신념과 상대의 가장 강한 심리서사 구조의 신념이 서로 충돌했을 때 그것을 개연의 맥락으로 가져가지 않고 필연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랑 중국집에 간다고 해볼게요. 근데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친구는 짬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야 무슨 짬뽕을 먹냐 짜장면이나 먹어라 라고 계속 강요를 한다면 친구는 어떨까요?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자기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반대로 저 역시도 친구가 자신의 메뉴를 강요할 때 짜장면 먹지 말고 짬뽕만 먹으라고 강요할 때 기분이 나쁘겠죠. 이처럼 이런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개연의 맥락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만 먹어야 한다라는 필연으로 관계를 이어갈 때 상대방과 나 둘 다 고통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무슨 메뉴 하나 갖다가 그렇게 인간관계에 힘듦을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메뉴 선택이 아니라 내 가장 강한 신념과 상대의 가장 강한 신념이 서로 충돌했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남자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잘하든 잘 못하든 간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은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이 아들은 나중에 자라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매번 약속을 늦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느 날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야, 땡땡아, 넌 어떻게 이렇게 맨날 늦냐? 적어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너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반응으로는 아, 미안하다. 내가 매번 늦어서 좀 힘들었지. 뭐 이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느낌으로 기결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는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항상 어머니에게 사랑과 지지와 칭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에게도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본값 디폴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기본값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라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입장에선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정당한 사람이고 여자친구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여자친구는 너무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당하니까 인간관계가 힘들 거고 남자 역시도 자기는 정당하고 착한 사람인데 왜 여자친구는 자꾸 자기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라는 이상한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역시도.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려면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통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근본적인 원인인 심리서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이 남자처럼 개연과 필연의 맥락이 이상하진 않은지, 개연의 폭이 너무 넓진 않은지, 또는 반대로 개연의 폭이 너무 좁지는 않은지, 필연으로만 이어진 심리서사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닌지,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는 서로 어땠는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싫어하거나 좋아하진 않았는지, 서로 존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성성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남성성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도 이걸 무의식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남자 아들조차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와 같은 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무의식에서 알고 이 부성동일이라는 맥락을 포기해버려요. 이처럼 이 심리서사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봐야지 정확히 내가 왜 이런 필연의 맥락에 자꾸 가는지, 왜 나는 개연이라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무조건 맞고 상대는 틀리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심리서사 구조를 잘 알면, 내 심리서사 구조를 잘 알면 상대가 이상한 프레임을 걸어왔을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반대로 생기겠죠. 이래서 심리서사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고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도 이상한 심리서사 구조를 가졌었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아버지의 동의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부성동의실 실패, 뭐 우울증, 뭐 강박증 이런 다양한 신경증을 겪었었고, 지금은 그런데 심리서사 분석을 만나고 나서 이 분석을 배우고 치료를 받고 나서 지금은 그런 극심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물론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뭐 불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두려운 일이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건 당연히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신경증 약을 먹어도 통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이라면 지금은 약을 전혀 먹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경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서사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심리서사 구조는 그대로인데 신경증적인 고통만 없을 수는 없어요. 심리서사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고통은 영원히 쳇바퀴를 계속 돌듯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리서사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몇 년을 겪었든 얼마나 아프든지 간에 그 고통에서 무조건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